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매일매일 불안하기 짝이 없는 한반도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북에서는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하고요. 한국하고 미국에서는 선제 공격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긴장 계속 고조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 새 정부의 이름을 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라고 명명을 하기로 해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씨의 어떤 책임을 이름에서부터 모면하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맞닥뜨린 이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그 박근혜 씨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채널 615에서는요, 임박한 북한 핵실험, 어, 얼어붙은 한반도의 해법은 과연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에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북이 보도한 건 아닌데요. 네. 네.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화해서 임박했다 하고 있고, 설을 전후로 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도 있는데요. 네. 이 문제를 좀 집중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북이 핵실험을 할까요? 뭐 일단 뭐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북에서 이제 유엔 제재 발표 이후에 핵실험 뭐 이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핵 네. 억제력을 비롯한 물리적 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고요. 네. 그러면 예. 그 핵실험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 핵실험을 한다는 걸 가정으로 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직접적 오기는 이제 인공위성 발사에 관련한 이제 유엔 그 안보리 제재 요것이 이제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그동안 이제 대북 적대 정책 그리고 핵 독점을 통한 압박, 뭐 세계 패권 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권 국가 차원에서 행동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겠다는 거고요. 자, 북은 이제 한국 전쟁 당시부터 이제 핵무기 위협을 받아왔죠. 그래서 핵 관련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 문제에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 오래된 역사적 관계가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8년도에 공식적으로 그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핵을 반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이제 보다 그 구체적으로 부시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핵 선제 공격을 공식화했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도 이 정책을 그대로 재확인하고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핵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미국의 정책에 맞서서 핵은 핵으로 맞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핵무기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을 계속 피워왔던 것이고요. 네. 자, 2012년 4월 15일, 작년 4월 15일이죠. 김정은 최고사령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15 이제 그 열병식에서 이런 얘기했죠.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됐다 이런 것을 선포한 것이고, 자, 역사적으로 보면 핵을 가진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의 핵 선제 공격 계획 그리고 작전, 훈련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핵 보유 이런 입장으로 그런 입장을 이제 북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뭐 벌써 이제 2차례 진행을 했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좀 4차례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하는 것 자체가 정치 군사적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위기의 증폭보다는 오히려 북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면서 북미 간의 대타협, 정치 군사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중심의 핵 독점 체제, 군사 패권의 이제 파열음을 내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북이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된다 하면
구체적으로는 위기 증폭보다는 대화를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그렇죠. 않던데,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역사적으로 대화에 나왔던 걸 보면 또 그런 그 뭐 강경한 강경 드라이브 속에서 나왔던 것을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상에서도 핵보유국을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죠. 헌법 북에서는 개정을 통해서 했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핵실험이 뭐 공개적으로 두 번이 있었고요. 이 비공개적으로는 더 있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두 번의 핵실험을 했어도 세계적으로는 핵보유국이라고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거란 말이죠. 미국에서도 핵보유국이다.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네. 아니면 그 다음에 날 또 다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이러한 뭐 이런 것들을 중단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서 그 전날 얘기를 또 뒤집기도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북은 뭐 핵실험을 몇 번 했고 그리고 성공을 했으므로 핵보유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 네. 핵실험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다고 해서 핵보유국이 확실히 또 인정을 받는 건가요? 이번에 하는 핵실험은 지난 두 차례 공개적 핵실험하고 뭔가 좀 다른 차이가 있는지. 네, 좀 예. 달라 보입니다. 하나는 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미 이제 그 두 차례 또 네이처지에 그 기고한 그 핵 박사들의 논문을 보면 거기에는 또 비공개적으로 두 차례가 더 진행됐다. 그래서 뭐 제논이 검출되지 않은 핵실험,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핵실험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논문까지 발표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두세 차례, 뭐 최대 이제 네 차례까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수준의 핵실험이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두 번의 핵실험, 공식적인 핵실험은 플루토늄을 이용한 소규모 핵실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술이 발전이 됐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핵실험을 한다면 저는 뭐 핵실험이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증해서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가능한 실험으로는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초소형 핵실험 이런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그 해커 박사, 미국의 이제 핵 물리학 박사가 이제 북을 방문해서 고농축 우라늄 그 원심 분리기 시설을 봤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북이 또 공식적으로 2010년도에 핵융합 실험, 상온 온도에서 핵융합 실험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추산해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제한된 규모의 수소폭탄 실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또 여러 군데에서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국 정부에서도 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강조하고 있는 실험 이제 무기가 EMP탄입니다. 그래서 EMP탄을 실험하는 그런 실험을 또 예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실험과 좀 질적으로 좀 강화된 그런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자, 이어서 이제 이것이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직접적 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작년이죠. 작년 4월 15일 일병식에서 공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작년 12월에 성공한 은하 3호 요 발사 과정과 이번에 핵실험 이것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사일에 실은 핵무기 이런 것들이 공식화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북이 언급했듯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카드가 꽤 여러 개가 있네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네, 예. 그렇습니다. 북의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각국 각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의 입장 주로는 뭐 육자회담 그렇죠. 관련국이겠죠. 예. 관련국들 얘기를 좀 들어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핵실험이
그 임박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주로 한국과 미국입니다. 한미일 이 삼국이 중심으로 그런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언급한 정도의 발언을 보면 핵실험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하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핵실험 할지 안 할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일 3국은 북의 핵실험이 임박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선 뭐 도발에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도발의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일본도 핵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체의 제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그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중국 측과 이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의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사들 좀 찾아보니까 딱히 이제 명시적으로 핵실험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보다는 한반도가 비핵화 지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런 정도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중국이 핵실험을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 입장은 핵시험 전에 제재를 논의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험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제재를 논의해서 긴장을 높이는 그런 상황은 반대한다. 그리고 계속 북측과 만나서 설득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좀 특이한데요.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 찬성을 하고 동조를 했지만 이 핵시험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데 그 근거를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북쪽 인근 지역에 방사능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들 그리고 자재들을 준비하는 정도 수준이지 아직까지 공식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의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핵실험이 여기서 할 것 같다 저기서 할 것 같다 막 이러고 얘기가 막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자, 어떤 한국의 언론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육자회담은 다시 이제 육자회담은 이제 그 무위로 돌아갔으므로 다시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뒤늦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육자회담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런 얘기들도 막 하고 있어요. 예. 자, 국내 정당들도 입장을 좀 내놨죠. 네. 예.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 여야 긴급회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여야 긴급회의 제안을 했어요. 네네. 예. 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일단 네. 새누리당은 뭐 논평을 통해 가지고 핵실험 계획을 당장 철회해라.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까지 폐기하고 개혁 개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개혁 개방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네. 쪽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이 항상 이제 그 약간 어중간하죠.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이 핵실험을 결심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평화를 위협하고 일본의 우경화와 무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무모한 도발이다. 그래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한반도를 핵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을 볼모로 한 도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행동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 자, 민주당스러운 아니 사방을 향해서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민주당이 미국 어떻게 보면은 주어만 바꾸면요 미국에다가도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죠. 새누리당 보고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북 보고 하자면 또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뭐 민주당은 북한 문제만 나오면 정상회담을 했던 그런 정당인데 네.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제 움츠러들고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국. 그런데도 또 정상회담의 성과는 본인들이 적자라고 우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6.15는 우리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는 해요. 소유권 주장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인데요. 통합진보당 이제 그 오늘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그 강경기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재가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대결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 뭐 구체적으로는 그 3월달에 준비되고 있는 한미합동 키 리졸브 훈련이죠.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근혜 그 인수위 측에서 대북 특사를 직접 파견을 해서 대화를 모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통일운동 단체들이 이제 오늘까지 이제 그 인수위 앞에서 농성을 진행을 했는데요. 요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핵심 내용은 유엔 제재를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련국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씨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일단 뭐 2월 초에 이제 그 중국 특사 뭐 미국 그 관료들 만나 가지고는 뭐 핵실험 그리고 북핵 그리고 인공위성에 대해서 뭐 도발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공식으로 밝혀왔는데요. 오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동반할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의 긴급 회의를 제안한다. 이런 입장을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민주당이 큰 틀에서 동의한다. 회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씨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사자회담을 하자 이런 또 역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 야에는 민주당밖에 안 들어가나 보죠? 그렇죠. 예. 왜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이라서 대화 못 한다는 겁니까? 박근혜 씨가 제안한 것처럼 뭐 여야나 그리고 뭐 현 혹은 뭐 새로운 정부 이렇게 해서 사자회담이 돼도 의견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의견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은 별로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동 입장을 내오는 정도 네네.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것이 이제 네네. 기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꼬인 난맥상을 풀기에는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대화를 해서 그런 공동선언을 만들어낸다면 한 건데 뭐 분명한 거는 민주당이 6.15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하기도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저는 뭐 이렇게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지금 정부나 미국의 모습이 핵실험을 막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이제 고립시켜 버리겠다. 고사시켜 버리겠다. 예. 이런 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에요. 네. 핵실험에 대해서 비분간개하면서 핵실험 막을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이죠. 막을 방법이 없나요? 현실적으로 뭐 방법은 없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권리도 없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네.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뭐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요. 네. 대결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그 동해에서는 그 군사 훈련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무력 시위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거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의 입장이 예를 들면 뭐 소위 뭐 벼랑끝 전술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해왔는데 지금 그러한 표현은 오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북의 입장은 근본적으로는 적대 정책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로 표현되는 미국의 붕괴 정책,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 그리고 전면 대결전에 진입한 상황이 철회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예전처럼 뭐그 북미 이제 비공식 대화 이런 것을 몇 번 한다고 해서 풀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가능한 방법은 있을 수 있죠. 대북 적대 정책을 처리하고 직접 대화, 특사 파견을 비롯한 직접 대화가 하나 이제 해법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중에는 이제 한미 군사 훈련 3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키 리조브 훈련을 중지한다는 공개 선언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근혜 측에서 이제 대북 특사 파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뭐 비공식이든 공식적이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정전 체제를 해소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자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없다면 이 당면에서 이제 핵실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북의 강경 대응 자체를 대화로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의지가 있으면 방법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별로 네. 의지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핵실험까지는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면 강경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걸로 좀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핵실험 하고 나면 그 다음 펼쳐질 전국, 예, 은 어떤 전국이 될까요? 그 오늘 제가 두 가지 기사를 딱 보면서 네, 이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전국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지난주인가요 또 이제 뭐 북에 그 인육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있다 이런 회개망측한 이제 기사를 나왔는데 그 기사 자체가 또 이제 뭐 재인용되고 경제난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식량난, 식량난 때문에 식량난 그 시기에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있고 음, 미친 사람이 뭐 자식 잡아먹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이것은 이제 미국의 언론이 재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는 북의 내부 붕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 그런 걸로 붕괴 음, 가능성이 있었으면 미국은 옛날에 네, 무너졌어요. 미국은 식량난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은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들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그 영화랑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예, 현실에 근거한. 그리고 그 총기 난사에 그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걸로 예. 망했으면은 미국이 옛날에 망했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북 급변 사태설, 내부 붕괴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드는 거죠. 그런 분위기 만드는 목적 자체는 그거 아닙니까? 이제 대북 선제 공격의 예.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뭐 정승주 합참의장 또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북이 핵 사용을 하는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을 할 것이다. 전면전을 각오하고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그래서 말이죠. 아주 강경한 대응을 나왔죠. 그 얘기 네네. 한번 네네. 했다가. 그래서 한미 간에도 이런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네. 봤을 때 북이 핵을 사용할 징후를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과 한국의 의지다. 네. 사실관계보다는 음. 미국과 한국의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의지죠. 사실관계는 뭐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라크 침공할 때도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핵실험 혹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조치가 나왔을 때 그 미국 한국 당국이 이 군사적 조치까지 예상하는 움직임으로 지금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유엔 안보리 그 이번에 그 채택한 결의 내용 자체가 추가 도발이 있을 시에 제재를 추가 제재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 추가 제재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 한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서 자체 결의안을 자체 이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각국이 개별적으로 북에 대한 직접적인 그 제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북의 반발과 대응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예상 가능한 거는 지금 예전에 이제 뭐 전례를 봤을 때 핵실험 이후에 제재가 더 강화가 되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훈련 이런 것들 포함한 직접적인 군사 훈련과 조치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3월 달에 진행될 예정인 한미합동 군사훈련 키 리저브 훈련에 대한 북의 군사적 대응 조치가 연평도 이상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의 방식대로 보다 강경한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뭐 필연코 이제 그 전면전으로
발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좀 설마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기도 네. 하고요. 어쨌든 제재가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것도 맞고, 사실 지금 뭐 한국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들을 거의 완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음. 뭐 북이 핵실험을 무슨 달팽이관처럼 이렇게 된 데서 그래서 핵물질 나오지 않게 하면서 네. 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하잖아요. 북의 어떤 다큐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하는 거고, 이명박 같은 경우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두 군데 이상에서 동시다발적인 핵 소형 핵실험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들을 너무 당당하게, 아 이제는 뭘로 됐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퍼주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퍼준 돈 갖고 지금도 또 핵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그래서 그렇게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 지금 꼼짝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북을 이라는 공포 어떤 이런 핵이란 북핵이라는 공포 어떤 소재를 이용을 해서 대남 심리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면서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그 전쟁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정말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태고요. 그 이번에 보면 이제 이명박 그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거의 뭐 붕괴 직전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좋은 소재가 된 걸로 이제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뭐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회의에도 뭐 나오기 힘들고 네. 회의도 몇 번 안 나오는데 이번에 또 좋은 계기로 또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단호한 모습, 어, 그죠? 국정 뭐 그리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네. 어쨌든 내부의 절박한 그렇게 보이고 싶은 절박한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이제 민족의 생존 문제로 가면은 과연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걸로 지금 뭐 뉴스에서 그렇게 화면 한두 번 받아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빨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소한 욕심과 이런 그 대남 심리전 혹은 대북 심리전에 네. 대한 욕망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대화하자고 허심하게 이제 군사 훈련 중단할 테니까 대화하자. 이렇게 딱 나서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좋은 혹이 있다. 이게 참 절호의 기회다. 총리도 인정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던 게 오히려 자기 목을 조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지금은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울 때가 아닙니다. 이게 뭐 네, 진정한 보수면 이제 평화를 사랑해야죠. 그리고 이제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이제 진짜 보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리당략 음, 그리고 개인의 이제 정치적 이해타산 이런 것들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 복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뭐 복지 예산 가지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네, 네,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도리고 정부의 네, 역할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현대전 전쟁을 딛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또 없습니다. 이건 그렇죠. 뭐 분명한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